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노약자 어르신한테 특히 이 힘으로 육체적으로 약하신 어르신한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3월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남성의 눈에 80대 할머니가 띕니다. 이 80대 할머니가 아들로부터 용돈을 받는 모습을 이 50대 남성이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돈을 뺏으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인근 식당으로 도주를 하는데요. 더 무서운 건 이 50대 남성이 할머니가 나올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세상에.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데 1시간쯤 지났으니까 이제 갔겠지 싶어서 할머니가 나왔더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쫓아가서 폭행을 하는데 아이고. 폭행을 한 다음에 아들로부터 받았던 용돈을 지갑, 양말 속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관하고 있던 용돈 15만 4천 원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고 네. 할머니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2개월 후인 지난 5월에 경막 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아이고, 경막 하출혈이면 여러분 뇌를 다친 거예요. 외상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즉 외상으로 폭행으로 뇌에 공간이 생겨 거기에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뇌를 심하게 다친 후유증으로 2개월 만에 사건 2개월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장 교수님 이런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일단 지금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이 3월 한 달 새 3건입니다. 지금 15만 4천 원 이 할머니 사망한 이 사건도 있었고요. 3월 9일 역시 아침 시간 8시 45분경에는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역시도 따라가서 폭행을 하고 이때는 돈을 현금 3만 원과 버스카드를 빼앗아서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그로부터 이틀 후인 3월 11일에 성동구 한 아파트 이번에는 밤 12시 10분경에 역시 돈을 내놔라라고 폭행을 한 다음에 이때는 6천 원을 갈취를 했는데 문제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도 얼굴이나 옆구리 등 폭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심각한 폭행이었고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70대, 60대 다 이렇게 약간 노인들,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그들이 얼마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약자를 공격했다.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정말로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이 어르신들 상대로 이런 지금 범죄를 저질렀어요. 악질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용이성인 거예요. 피해자가 내가 편하게 무언가 타겟팅할 수 있는 사람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동종전과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직업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타겟으로 저 사람 돈을 얻을 수 있겠다. 근데 사실 금액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노인들은 또 돈도 많이 안 갖고 다니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때리면 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신고 안 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들을 네. 가장 큰 포인트로 삼고 그렇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얻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요. 정말로 천만다행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고 안 잡힐 줄 알았겠지만 검거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80대 할머니 폭행으로 2달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망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죄를 물었습니까?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강도치사, 강도상해, 강도미수 3가지 혐의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80대 할머니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런 변명까지 했어요. 첫 번째, 심신미약. 내가 뇌염 때문에 수술을 받아서 기억력이 저하됐으니까 심신미약으로 감형해달라 이런 주장도 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좀 괘씸해 보이는 것은 할머니가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나랑 상관없이 유족들이 수술을 거부해서 결국 돌아가신 거지 내가 때려서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모두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처음 보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렸고 네. 체구 작은 할머니에 대해서 마구잡이 폭행을 했다. 네. 그리고 피해 할머니가 평소에 혼자 폐지를 주우러 다닐 만큼 80대이시지만 네. 건강한 편이었다. 폭행을 당했을 때 피가 바닥에 흥건했다. 그런 점에 비춰봐서는 이 사람이 강도행각으로 인한 폭행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도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사람이 근데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동종 정가로 징역형을 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봤고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장희영 교수님, 동종 전과도 있다는 얘기는 폭행으로 강도짓을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복역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 보인다고 징역 10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국민 법감정이란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반성하는 태도를 뭐 그 법관 앞에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피해 숨진 할머니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분이 할머니가 만약에 사망할 정도였으면 수술을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수술을 안 했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폭행으로 인한 이 피해로 사망한 게 아니다라는 자기 변명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의 태도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있었다. 이제 이런 단어가 이제 여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법감정과 일반 여론 감정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 사람이요. 앞서 우리 패널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몸이 약한 신체적으로 약하신 어르신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을 가하고 빼앗은 금품이 19만 원의 버스카드. 그런데 이 노인분들, 어르신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홍수빈 아나운서. 네,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징역이 10년이라니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냐 뭐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은 같을 텐데 안타깝다. 그리고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건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요? 라면서 짚어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꼭 항소라는 게 피해자분, 유족 측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도 할 수 있잖아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검사만 할 수 있습니까? 검사만 할 수 있고 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할 것 같고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들이겠죠.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 좀 더 형량을 높여달라고 탄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이 사건에서는 양형 기준상 특별 양형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권고형이 범위 자체를 끌어올리는 건데 이 사건처럼 고령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치사는 권고형의 범위 자체를 끌어올려서 11년 이상이 권고됩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에서는 10년이 선고됐잖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한 번으로 그친 것도 아니고 강도치사 외에도 강도도 있고 강도상해도 있고 그전에 동종전과도 있었다는 네.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네. 피해자들도 탄원을 한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 본보기 차원에서라도요. 뭔가 사회 영구적으로 격리를 시킬 수 없다면 양형 기준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뭔가 정말로 중형을 선고해야만 그 80대 할머니의 유족분들의 그 응어리진 가슴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